막 올라요.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막 아쉬워하면서 못 사요. 그때 떨어졌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샀어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또 아무도 안 사요. 또 올라가면 그때 이제 또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레볼루션의 공동저자이신 김동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가기부 주간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 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 않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쭉 투자를 해왔으니까 과거 시장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가격대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혀 나쁘다고 보고 있진 않고 계속 이제 우상향했으니까.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떨어진 알트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알트코인 비중이 굉장히 많으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인데 내가 오래전부터 투자해 왔으면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 비해서 좀 빠졌긴 했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빠졌죠. 이렇게 크게 빠진 적은 사실 없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두렵고 공포감도 심하고, 이게 또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이런 시장이 사실 어렵거든요. 계속 빠지면 오히려 그냥 좀 나은데 이게 다시 희망을 줬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큰 그림에서 보면 또 크게 빠진 것도 아니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과거의 사이클의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원래 지금 시점이면은 알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좀 왔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재 사이클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이클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뭘로 보고 계세요? 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원래는 그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에 보면 사이클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외부 요인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더 끌어올리면서 외부 요인이 더 커진 거죠. 예전에는 진짜 비트코인 사이클만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외부 경제 요인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대로 가긴 할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시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게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주식시장 자체를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같이 이제 연동돼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더 크니까 더 크게 그렇게 떨어지는데 요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향후 좀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반등하려면은 결국은 증시를 포함해서 시장 자체가 반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 정도로 보시나요, 그 시점을? 그러니까 미 증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 증시의 지표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거시경제죠. 거시경제의 흐름이 좋아져야지 이게 이제 같이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이클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좀 판단을 하긴 해야겠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장기 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단기 텀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양하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좋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줬던 소위 몇몇 인플루언서만 보면 되는데, 이 트럼프라는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힘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통령에 의해서 이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를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협상력이 굉장히 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독특한 협상 능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럼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 좀 밀당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줬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관세도 굉장히 크게 때렸다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조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무서워서 시장이 침체하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트럼프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롱통으로 봤을 때는 좋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이제 옹호하는 그 정점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향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더 지지하기 위한 더 추가적인 액션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추가적인 액션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더라도 저는 그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그 비축 자산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서명까지 했잖아요. 이제 실제 실효가 된 거죠. 그게 저는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 빠진 데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그 어떤 예산을 뭐 투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그 탈취된 자금 뭐 이런 것만 이제 쓰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죠. 기대한 것만큼 그런 발언이 안 나와서 시장에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빠졌지만 근데 이것이 좀 의미를 좀 되살려 보면 한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세계 어떤 최강국이 비트코인을 자기네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그거를 여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승인까지 했으니까 미국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먼 나라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로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뭔가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해서 승인을 했다 이러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겠죠. 사람들이 막 난리 나고 이게 말도 안 된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그 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좀 해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좀 와닿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다 좋은 징조고 한 걸 바꾸진 않으니까 저는 좋게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나 악재들이 있지만 지금 중장기적인 전망은 계속 좋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타이밍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올라요. 비트코인 계속 오르고 막 계속 오르면 막 아쉬워하면서 웃어요. 그때 떨어졌을 때 샀어야 되는데 10만 불, 밑에 9만 불, 8만 불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실제 비트코인 지금 8만 불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샀어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또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다가 막 10만 불 또 올라가면 그때 이제 또 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그것이 투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뭐 10만 불이든 뭐 8만 불이든 뭐 7만 불이든 6만 불이든 우리가 좀 멀리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만 불 이상 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좋은 가격대고 10만 불 초반대도 좋은 가격대고 뭐 8만 불은 더 좋은 가격대죠. 그래서 보통 10만 불에 내가 왜 샀을지 생각해 보면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20만 불 이상 갈 것이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서 투자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그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러다가 이제 뭐 5만 불 사면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시즌 종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통 간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내가 투자했던 목표에 대한 설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 그것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할 때마다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내가 그런 행동을 못했다면 나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원칙 이런 걸 좀 되살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가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책을 보거나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시기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좀 알트코인 얘기로 넘어와서요.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에서 이제 알트코인 투자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어렵다.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책에서 무려 6가지나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뭐 대표적으로 알트코인 투자가 특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변동성이 엄청 크다 이거예요. 사실 그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하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것이 이 변동성 때문이거든요. 오를 때는 좋죠. 막 20% 30% 오르는데 20, 30% 빠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진짜 많이 빠질 때는 한 20, 30%씩 오르다 20, 30% 빠지는데 알트코인은 뭐 작게는 그 2배 많게는 3배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트코인은 이제 높을 때는 진짜 뭐 100%, 200% 오르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들어가는데 많이 빠질 때는 90%까지 빠지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이게 100만 원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900이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하면 어쩔 때는 2000, 3000까지도 가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이제 결정을 할 것인지를 처음에 이제 그 세팅을 좀 해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세팅이 없어요. 수익 실현 구간도 없고, 뭐 손절 구간도 없고, 내가 얼마나 가져갈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알트코인 자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실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졌을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올랐을 때 어느 시점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도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부터 손절을 해야 될 시점이나 가격이나 입절을 해야 될 가격 같은 매도 시점을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나 뭐 수익 실현이나 익절 구간을 뭐 1년 안에서 내가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내가 50%이라 빠진다 그러면 그게 뭐 단기간에 빠지진 않으니까 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틀만 해도 50 이하가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손절 구간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 또 200, 300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시간이 짧고, 그리고 특히 비트가 이제 하락할 때는 더 심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것이 좀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짧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좀 판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수익 실현 구간, 손실 구간 이런 걸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변동성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알트코인 투자한다면 뭐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게코 같은 데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있죠. 거기서 그래도 한 100위권 안에 있는 것들, 거기에는 그나마 좀 적죠, 변동성이. 그래서 내가 이제 알트코인 선별한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50위권 안으로 잡든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뭐 30위권, 뭐 20위권 안으로 이제 잡을 수 있겠죠. 그 안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그나마 시총 볼륨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이제 적은 거고. 근데 거기서 점점 멀어나면 멀어날수록 뭐 200위권, 300위권, 이제 신생 알트코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한 1000위권부터 시작할 때니까 거기는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진짜 수익을 높게 잡으면 뭐 1000%, 2000%까지도 가능한 거고, 뭐 민코인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떨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그냥 제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시총이 좀 높은 것들은 내가 좀 큰 자금이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 거고, 시총이 이제 낮은 것들은 수익률을 높게 볼 때는 좀 적게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다 잃어도 괜찮다, 좀 이런 관점으로 좀 알트코인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은 일반적인 투자자가 사실 알트코인 접근하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투자를 추천하시나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 투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반대로 그 수익률이 굉장히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작은 금액으로 시드를 늘리기에는 알트코인 투자가 너무 좋죠. 내가 이것을 투자를 잘 할 수만 있다면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커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실력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차이를 내가 메꿀 수 있으면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서 단기간에 알트로 돈을 벌어서, 보통은 뭐 전략을 여러 가지로 삼을 수 있죠. 여기서 돈 번 것을 그냥 비트로 계속 DCA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여기서 번 것을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비트가 좀 불안하면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 시드를 늘리기에는 단기간에 굉장히 좋고, 여러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특공대 같은 네. 그런 역할로 좀 상대적으로 소액을 애당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신 네.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투자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시드가 1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근데 어떤 뭐 젊은 분들이나 뭐 시드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시드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100만 원 갖고 비트 투자해봤자 사실 뭐 남는 게 없거든요. 뭐 많이 올라봤자, 진짜 많이 올라봤자 한참 시간이 걸려야지. 월급 모으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1000만 원, 1000만 원도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 삼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알트는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뭐 다 잃을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드가 늘어났으니까 그 시드를 또 한 번 잘 배팅하면 한 1억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럼 이제 규모 있는 시드가 생겼으니까 그 한 1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비트도 좀 투자할 수 있고 이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면 내가 시드가 많다 한 10억 정도 있다면 이 중에 한 1억은 좀 잃어도 되니까 1억을 또 알트에 좀 배팅할 수도 있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하면 괜찮죠. 근데 내가 시드가 10억인데 시드 10억을 알트에 올인하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시드 너무 없는 분들은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시드를 모으겠다 이런 관점이 있고 시드가 넉넉하지만 그중 일부를 좀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각자의 뭐 연령대라든지 또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